화려한 엔진음이 고막을 찢는 포뮬러1의 그리드. 그곳에는 초인적인 20명의 드라이버들이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야수 같은 본능으로, 누군가는 타고난 천재성으로 승리를 쟁취하려 하죠. 하지만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점에 다가서려는 남자가 있습니다. 단정한 머리칼, 흐트러짐 없는 말투, 그리고 완벽한 슈트핏. 그는 마치 서킷보다는 런던 고급 금융가나 패션 하버에 어울릴 듯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포커페이스 뒤에는 0.001초의 확률을 계산하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판돈으로 던지는 냉혹한 도박사가 숨어 있습니다. 전설 루이스 해밀턴이 떠난 메르세데스의 왕자.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과연 그가 왕자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그저 운이 좋은 드라이버가 아닐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의구심을 깨부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메르세데스의 새로운 리더로 우뚝 선 남자, 실수조차 전략으로 바꾸고 부름마저 계산해 놓고 달리는 설계자 조지 러셀의 길고도 처절한 연대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모든 위대한 서사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민들레이 씨앗은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정처 없이 떠돌지만 조지 러셀이라는 씨앗은 자신의 뿌리를 내릴 땅을 직접 고르는 아이였습니다. 1988년 영국 노퍽주. 조지는 레이싱에 열광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의 나이에 카트 핸들을 처음 잡았을 때부터 그의 레이싱은 압도적이라는 단어 이외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영국 카트 챔피언십 우승은 그의 시작일 뿐이었죠. 그는 승리에 익숙해졌고 승리하는 법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6살의 조지에게 첫 번째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현실적인 자금난. 레이싱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스포츠였고 실력만으론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절벽에 다다랐죠.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여기서 꿈을 접었겠지만 조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드라이버가 아닌 영업사원이 되기로 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모든 주행 데이터와 잠재적 가치를 분석해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PPT를 들고 메르세데스 수장 토토 볼팩에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를 메르세데스 주니어 팀에 넣어달라.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승률은 이 수치만큼 확실하다. 토토 볼프는 이 소년의 발칙하고 완벽한 데이터에 매료됐습니다. 아무런 배경 없이 오직 실력과 데이터만으로 톱팀의 문을 두드린 소년. 메르세데스는 이 소년의 도박에 판돈을 걸기로 합니다. 그렇게 조지는 메르세데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톱팀의 일원이 된다는 건 역설적으로 더 길고 지루한 인내의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2018년 포뮬러2 챔피언을 차지하며 실력을 증명했음에도 메르세데스의 시트는 비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지는 2019년 그리드에서 가장 느리고 가난한 팀 윌리엄스로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윌리엄스에서의 3년은 조지에게 지옥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팀 차량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다른 드라이버들이 포디움을 다툴 때 조지는 꼴찌를 면하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죠. 성적표에는 2년 동안 무려 0포인트라는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그 척박한 땅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가장 느린 차를 끌고도 예선에는 기어코 하위권을 탈출해 중위권으로 차를 밀어넣었죠. 사람들은 그에게 똥차 마스터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차 성능을 뛰어넘는 드라이빙, 그것은 조지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12월 운명의 장난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루이스 해밀턴의 코로나 확진. 메르세데스는 긴급하게 윌리엄스에 있던 조지를 불러들여 이렇게 말합니다. 해밀턴의 차를 타라. 조지는 자신의 발에 맞지도 않는 해밀턴의 작은 신발을 신고 좁은 카킷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그리고 사카르 그랑프리 그리드에 섰습니다. 그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타트와 동시에 팀메이트인 보타스를 추월하며 선두로 치고 나갔고 마치 수십 년간 그 차를 타온 주인처럼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황제의 대관식을 준비하던 그 순간 메르세데스 피트의 치명적인 실수가 터져 나옵니다. 타이어 혼동으로 인한 피트스탑 지연, 그리고 뒤이어 발생한 펑처. 압도적인 우승을 눈앞에 두던 조지는 하위권으로 밀려났고 결국 P9으로 경기를 마치게 됩니다. 경기 종료 후 조지는 차 옆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무전에서는 억눌린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죠. 미안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비록 우승컵은 없었지만 그날 조지는 전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차만 제대로 주어진다면 나는 누구보다 빠르다. 2022년 마침내 조지 러셀은 정식으로 메르세데스 드라이버가 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시 한번 시련을 줍니다. 그가 입성하자마자 F1 규정은 바뀌었고 8년간 그리드를 지배하던 메르세데스의 시대가 끝나버린 것이죠. 차는 직선주로에서 미친듯이 위아래로 튀어올랐고 해밀턴조차 운전하기 너무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때 조지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은 차를 가지고 최선의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게 우승을 노리기보다는 매 경기 5위권 이내에 차를 안착시키는 전략을 택했죠. 바레인 P4, 사우디 P5, 호주 P3, 에밀리아 로마냐 P4, 시즌 초반 무려 9경기 연속 탑5 피니시라는 미친 기록을 세우며 그는 미스터 컨시스턴시라는 수식어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조지의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레드불이 리타이어하고 페라리가 전략 실수로 자멸할 때 그 자리를 깨찼으니까요. 하지만 조지는 말했습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다. 나는 항상 그들이 실수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그 설계의 정점은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폭발했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무려 막스 베르스타펜을 트랙 위에서 직접 추월하며 우승을 차지했고 일요일 본선에서는 팀메이트 해밀턴의 거센 압박을 막아내며 커리어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2년 메르세데스의 유일한 우승이자 조지는 해밀턴을 포인트로 이긴 역사상 몇 안 되는 팀메이트가 되며 왕자 계승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조지에게는 불운한 기운들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흔히 팬들 사이에서 말하는 억과의 연속이었죠. 2라운드 사우디 GP 조지는 P4로 들어왔지만 앞선 알론소의 페널티로 P3 포디움 트로피를 받습니다. 시상대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기뻐했지만 몇 시간 뒤 PIA가 페널티를 취소하며 트로피를 다시 돌려줘야 했습니다. 3라운드 호주 GP는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스타트와 동시에 1위로 치고 나가며 완벽한 레이스를 펼치던 중 갑자기 엔진에 불길이 솟구치며 리타이어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예감했던 순간에 들려온 엔진 파손 소식. 조지는 차에서 내려 허탈하게 트랙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싱가포르였습니다. 레이스 마지막 랩, 조지는 3위에서 앞선 드라이버들을 맹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페이스, 하지만 마지막 섹터 10번 코너, 이른바 싱가포르 슬링. 조지의 뒷바퀴가 찰나의 순간 방호벽을 스쳤고 차는 조정력을 잃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비명 같은 무전이 터져 나왔습니다. No, no. 다 잡은 포디움, 어쩌면 우승까지 가능했던 레이스가 단 1km를 남겨두고 끝난 것이죠. 그날 패독 뒤에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참던 조지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승리에 굶주려 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4년 조지 러셀은 더 이상 해밀턴의 뒤를 따르는 드라이버가 아니었습니다. 차량 업데이트가 성공하며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자신의 장기인 타이어 관리와 전략적 도박을 극대화했습니다. 오스트리아 GP 선두권인 베르스타펜과 노리스가 서로 충돌하며 자멸하는 순간을 조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차분히 기회를 엿보던 그는 유유히 선두를 낚아채며 시즌 첫 승을 거둡니다. 운이라고요? 아니요? 그 사고가 날 때까지 타이어를 관리하며 그들의 사정거리 안에 머물렀던 조지의 계산된 인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벨기에 GP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드라이버가 타이어 마모 문제로 2번의 피트스탑을 할 때 조지는 무전으로 팀에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원스톱으로 끝까지 가겠다. 타이어는 내가 책임진다. 그것은 미친 짓에 가까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무려 34랩을 낡은 하드 타이어로 버텨냈고 뒤에 싱싱한 타이어로 추격해오던 해밀턴을 막아내며 1위로 체커기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F1 팬들이 조지의 천재적인 타이어 관리에 찬사를 보냈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레이스 후 검차 과정에서 조지의 차가 최소 중량보다 1.5kg 가볍다는 판정이 나온 겁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지가 너무 완벽하게 타이어를 관리하며 달린 나머지 타이어 고무가 깎여나간 무게만큼 차가 가벼워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지는 우승을 박탈당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우승을 빼앗긴 F1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하고 잔인한 실격이었습니다. 2025년 포뮬러1 그리드엔 거대한 격변이 맞이합니다. 메르세데스의 상징이었던 루이스 해밀턴이 페라리로 떠난 것이죠. 이제 메르세데스의 1번 시트, 그 무거운 왕관은 온전히 조지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8살의 신예 키미 안토넬리를 이끄는 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즌 초반 조지는 여전히 미스터 컨시스턴시의 면모를 가시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캐나다 GP. 조지는 예선에서 압도적인 폴 포지션을 따냈고 본선에서는 베르스타펜과 노리스의 거센 추격을 완벽하게 방어하며 시즌 첫 폴2 윈을 달성했습니다. 운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 쟁취한 왕자였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싱가포르 GP였습니다. 2년 전 눈물을 흘리며 벽에 박혔던 그 트랙. 조지는 다시 폴 포지션에 섰습니다. 그리고 62랩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경기를 지배하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우승을 확정한 뒤 무전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때의 빚을 갚았네요. 트라우마를 실력으로 깨부순 가장 드라마틱한 우승이었습니다. 2025 시즌 최종 성적 319포인트, 챔피언십 4위. 그는 베르스타펜, 노리스, 피아스트리라는 3강 구도 속에서 유일하게 그를 위협하는 거대한 산이 되었습니다. 조지 러셀의 커리어는 어쩌면 한편의 긴 도박과 같습니다. 윌리엄스에서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 사키리와 벨기에에서 잔인한 실격,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눈물을 거쳐 그는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드라이버와 다르게 거대한 시스템의 압박 속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말합니다. 실패는 데이터일 뿐이다. 나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 다음 승률을 높인다. 이제 2026년 엔진 규정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메르세데스 엔진이 역대급 성능을 보여준다는 루머가 돌고 있고 조지는 그 은빛 화살에 가장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신사의 미소 뒤에 가장 냉혹한 계산을 두드리는 드라이버. 과연 조지 러셀은 2026년 자신이 설계한 생각대로 월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그는 더 이상 운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 확률을 만드는 사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F1 최고의 도박꾼이자 설계자 조지 러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